안녕하세요. 예, 로보뷰 공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전에 상품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로보뷰 S4라는 모델인데 그 제품을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냐면은 기존에 우리 재난 현장 아니면 뭐 산불 이런 감시용 카메라를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한 거예요. 물론 일반 공사 현장이나 일반인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난 CCTV, 즉 재난 현장에 어떠한 카메라를 설치할 때 이런 카메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개발을 진행을 한 거예요. 첫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시죠. 인사사고가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과거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저희도 무척 슬퍼했어요. 저희도 뭐 세월호 참사 사건, 그 다음에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이런 참사 현장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너무너무 저희도 슬퍼하고, 만약에 여기에 재난 현장에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산불도 여러분 1년에 보통 조단이에요. 산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올해 작년 산불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래서 재산 피해가 거의 국가 재산 피해가 1조 원이 넘게 났어요. 근데 기존에 지금 있는 산불 감시 CCTV라든지 재난 CCTV가 많이 효율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얼마 전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있었어요. 침수가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돼서 인명피해 사건이 났었죠. 보통 재난 현장에는 상황실에서는 그 재난 현장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은. 근데 대혼란이 나고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가고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보통 상황실에서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고객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상호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저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에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된대요. 직원분이 비 오는 날 중간에 상황실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꽤 먼데 차 타고 가서 확인하고 또 오고 왔다 갔다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도로를 다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공기업인 신공항 하이웨이라는 회사예요. 거기 공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 톨게이트도 관리하고 인천공항 주변에는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그러니까 거기에 카메라가 있으면 상황실에서 보고 대처할 수 있겠다 했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하나 달려면은 상황실까지 유선 선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억이 넘게 나와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잖아요. 터널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카메라 로보뷰 S4에 태양광 패널까지 해서 세트로 딱 하니까 50만 원대에서 그거를 구매하셔서 설치를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화질도 너무너무 뛰어나고 너무너무 제품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신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안내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터널이에요. 그럼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수위 확인 후 진입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물이 차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차니까 위험하니까 저쪽이나 이쪽이나 자동차나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겠죠. 근데 비가 얼마만큼 왔는지 몰라요. 보통. 그래서 이게 지금 S4예요. 이 카메라가. 그 다음에 이건 태양광 패널이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자, S4로 태양광 패널로 해서 여기서 통신사 유심칩이 들어가서 통신을 하고, 자, 선로 공사가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나사만 박으면은 끝. 자, 설치도 간단하고, 이거는 설치 공사 인력도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를 비춰보면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수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350도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위치든 다 여기가 어느 정도 물이 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돌아가요. 카메라가 저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고. 자, 이쪽을 비칠 때는 여기서 이제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가 보이죠. 지금 이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반대편을 또 돌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신 사진처럼 간단하게 하면서 먼 곳에서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태블릿 PC든 핸드폰이든 모니터로 이렇게 스마트 뷰로 연결하면 모니터로도 띄울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만 보느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분들이 만약 10분이면은 10분을 다 공유해서 그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 카메라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여기다 카메라 하나 달려면은 1억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산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산불이 날 때 봄에 많이 나요. 산불이. 근데 산불이 나는 원인은 보통 사람이 이제 불을 내는 거예요. 뭐 자연적으로 불 나는 경우는 뭐 정말 0.몇 %도 안 돼요. 불이 나는 거는 뭐 쓰레기를 만약에 밑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취사를 한다든지 뭐 밥 해 먹을 때 거기서 불이 이제 옮겨 붙는다든지 아니면 담배꽁초를 산에다 버린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산불이 나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 감시 CCTV가 있어요. 그게 약 한 1,40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산불 감시 카메라가 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일단 예산은요 1억 원이 넘게 나와요. 그것도 산불 감시 TV도 감시 CCTV도 1억 원이 넘게 나와요. 왜냐면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불 감시 CCTV는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산에는 선로 같은 거, 뭐 인터넷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공급 자체를 못 해요. 그러면 자, 밑에서 여기 이제 관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철탑, 이게 약 12m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을 주고받는 브릿지. 그 다음에 여기 산에도 12m 철탑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12m입니다. 그러면 12m 철탑을 왜 세워야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터넷 통신을 브릿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나무 하나라도 딱 있으면요, 이게 전송이 안 됩니다. 완전히 뻥 뚫려 있어야 돼요. 직선거리로. 여기에 설치하면 중간에 나무에 막히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설치해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브릿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자, 여기는 12m를 철탑을 세우다 보니까 이 땅을 2m 이상을 파야 돼요. 그래서 2m 이상을 파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많이 시멘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붙인 다음에 거기에 철탑을 뼈대를 세우고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이 밑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실어 나를 거예요? 인부들이 수십 명이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공사 자재를 여기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도 어마어마하죠. 여기 다 실어 날라야 돼요. 자, 여기 카메라 한 대를 달기 위해서, 자, 360도 돌아가요. 카메라는 달기 위해서 이런 공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은 가로 세로 4m인 태양광 패널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자, 이 공사가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몇 달 걸려요, 몇 달. 자, 예산이요 1억 넘게 나와요. 최소 1억부터 스타트해요. 어느 지역은 2억도 나오는 경우 있고요. 카메라 하나를 위해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자, 이 카메라가 보통 여기 이렇게 있겠죠? 만약에 카메라가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는 이 위밖에 못 봐요. 위밖에 못 봐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위밖에 못 봐요. 자, 불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나나요? 위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나갔고 위로 올라가죠. 불길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불을 감지할 정도 되면은 이미 산불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한 거예요. 자, 통제 불능, 헬리콥터 10대 20대 띄워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옮겨붙고 해서 대형 화재가 나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충실하게 역할을 했나요, 여러분? 안 했어요. 이미 산불은 다 났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밑에다가 설치해줘야 돼. 그럼 밑에다 설치해야지 빨리 감지하고 여기서 불이 나면은 빨리 헬기를 띄우든지 해갖고 불을 완전히 꺼버리죠. 초창기에.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밑에는 전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여기랑 통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여기서부터 선로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방법이 없죠 여러분. 땅을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어떻게 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1억 넘게 예산인데 우리 로보뷰 S4가 한 1억이면은 50만 원만 해도요 200대를 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여기 한 대에서 1억을 다시겠어요? 이 밑에 200대를 달겠어요 카메라를. 그러면 우리 카메라는 화재를 감지합니다. 화재를 감지하면은 바로 상황실로 통보가 가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안내 드린 것처럼 그 관할 지역 소방서가 있을 거고 그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직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관리소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돼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다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어느 화재 현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핸드폰에 경보가 와요. 그럼 딱 보고 몇 번 지역에 어느 지역에 났다. 그러면 그 지역만 빨리 출동을 해서 불을 꺼버리면은 번질 일이 없잖아요. 자, 이런 재난 현장에 관련돼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화재를 어느 정도 감지하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띄워볼게요. 이게 불을 어느 정도 감지하는지 저희 여기 지금 S4가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열 감지 센서예요. 열이 움직이는 열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작은 불이 있어요. 작은 불이 있고, 자, 카메라는 지금 자 보세요. 이게 큰 불이고 이게 작은 불이에요. 큰 불로 했을 때는 약 30m. 자, 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저희가 줄자로 잰 거예요. 쭉 가서, 자,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쭉 가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까 그 큰 불까지는 약 30m예요 30m 불을 감지해서 핸드폰으로 경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자고요. 저쪽 불이 있고, 자, 여기는 작은 불이에요. 작은 불은 15m, 큰 불은 30m. 이 불이 더 커지면은 뒤에 50m도 이젠 감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젠 이거를 이제 겨울에 이제 출시 전에 이것저것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재를 제대로 감지하는지. 그래서 감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요. 아까 큰 불로 했지만 산불로 얘기하면 그건 큰 불이 아니죠. 작은 불이죠. 산불은 엄청나게 나니까 금방 번지니까. 그러면 빨리 불을 감지해서 핸드폰으로 거기에 관리자들이 만약에 10명, 20명 다 공유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핸드폰으로 경보가 오면 딱 보고 바로 가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산불이 막 번지지 않겠죠. 산불이나 재난 현장에 관련돼 있는 이런 CCTV는 여러분 없어요. 이거를 위해서 기존의 태양광 패널에도 배터리 팩을 장착이 돼야 되니까 배터리도 또 생산을 해야 되고 태양광 패널도 만들어야 되고 카메라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현장에 이제 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어느 방송국은 납품을 이미 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이제 재난 현장에는 막 기자들이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현장에 있는 거를 카메라로 담아서 이게 이제 송신을 막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갑자기 뭐 울산에 있다가 부산에 갑자기 막 옮기고 이게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카메라를 이제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데, 자, 이런 것처럼 재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인명 피해가 없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희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할 때 제품을 만들 때 좀 유용하게 사람들한테 도움될 만한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막 짜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사업적이고 이거는 뭐 장사성이고, 자, 이거보다도요 여러분 저희가 안타까운 그러한 재난 현장에 이런 카메라들이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여객선이에요. 여객선에 딱 있는데 이 여객선 안의 상황은 저쪽 육지의 상황실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만약에 침몰을 한다, 여객선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확인해 갖고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정말 인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특히 지하철 같은 데는 이제 사람들이 막 요즘 막 지금 걱정되는 게
전에 막 이태원 참사 나고 그랬는데 지하철도 막 보면은 막 사람이 아침에 갔더니 막 출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분명히 이것도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위험한 그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대처를 해서 사람이 직원이 투입이 돼서 거기를 분산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그렇게 대처를 하면은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난, 오늘은 산불과 재난에 관련돼서 CCTV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이러한 그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아이디어 내서 제품 개발에 이제 몰두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나올 상품도 있고요, 신제품도 있고.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오늘 영상이 길어졌는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